안녕하세요. 4월 23일 화요일. 자, 여러분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요. 이 실내에서 이 조명빨에다 뭐다 해가지고 정말 덥습니다. 제가 또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여름을 대비해서 좀 무게를 많이 줄여야 되는데 아직 덜 줄여서 그런지 땀이 좀 많아요.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요. 일단은 화요일도 매일원법 매일매일 습관처럼 인용쌤과 함께하는 매일원법. 자, 스타트 가보죠. 재판청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여러분 재판청권 그러면 머릿속에 퍽 들어가고 뭐가 떠올라야 돼요? 27조라는 헌법 조문이 떠올라야죠. 자, 조문 자체를 정말 잘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조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원래 재헌헌법 당시부터는 이렇게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거 사항상 무죄 추정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자, 그러면서 요거 무죄 추정권은 8차 개헌 때 5공화국 때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형사 피해자 입장에서 재판 절차 진술권은 현행헌법 9차 6공화국 현행헌법에서 처음 유입된 거죠. 그래서 순차적으로 유입됐는데 요거 조심해야죠. 27조라는 재판 청구권의 조문에 재판 청구권이라는 조문에 들어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무죄 추정권은 인신의 자유, 신체의 자유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권이지 재판청권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 형사 피해자, 형사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죠? 다 아실 거겠지만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라고 하면 법원, 판사님이죠, 법관. 그다음에 피고인, 그다음에 검사 측, 방청객은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도 피해자가 없어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죠. 나도 억울해요. 그러면서 재판에 들어가서 나도 억울함을 달래고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형사소송의 당사자에는 형사 피해자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기 위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한 거죠. 이걸 뭐야? 입법 형성 구체화. 이게 필요한 거죠. 여기는 제한입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 여기는 법률이라는 의미가 제한을 위한 법률이 아니라 형성입법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 그래서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는 게 현행법에 처음 들어왔다.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또 판례가 여러분들 항상 조문 내용 한 개, 또 마지막으로 판례. 여러분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이 주로 많이 있죠. 판례들 많이 있는데 주로 대상이 되는 게 첫 번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종합보험을 가입했을 때 11대,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늘어났겠지만, 이런 중대사고가 아니라 종합보험을 가입하면 기소를 예전에 못 했는데요. 안 했는데요. 지금은 중상해라든지 장애를 입게 되면 그런 그런 교통사가 아니어도 기소를 하게 만들었잖아요. 고판례예요, 고판례. 고판례에서는 기본권 보호 위반은 아니나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위헌 결정 받았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4조 사건이었어요. 요 사건하고 또 두 번째, 여러분 자의적 검사의 불기소 사건에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 사건이었죠. 이 사건이었어요. 이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 형사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나왔는데 이 판례 두 개를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공부 조금 더 노력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우리 항상 매일헌법을 통해서 지금이라도 외워주신다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요. 요 조문 1항 이거 굉장히 엄격히 잘 외우셔야 돼요. 헌법과 법률에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판을 받을 권리다. 그래서 이거는 과라고 했기 때문에 한자 빼먹으면 틀린 지문인 거 아시죠? 엔드로 엮였으니까요. 그럼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법률에 따른 재판인데 여기 어디에도 3심제, 대법원이 최종심 이런 거 없어요. 대법원이 반드시 최종심이어야 되나요? 이런 소송이 있어요. 민사소송에는 1심이 지방법원 단독부, 2심이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이번 3심이 끝나버려요. 그랬더니 그런 거예요. 지방법원에서 하면 고등법원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2심이 고등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 합의부냐? 고등법원이 합의부예요. 단독부는 지방법원에만 존재하니까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나, 고등법원에서 하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3심은 반드시 대법원으로 가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3심이 고등법원에서 한다 해도 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재판을 받는다 그래서 재판에 뭐뭐 들어가요? 여기에는 이런 거 안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 재심이라든지 또는 국민참여 재판에 관한 형사재판 중 국민참여재판 이것도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치료감호 청구에 대한 재판도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는데요?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나오는 판례가 법관의 징계, 변호사 징계, 특허사건, 대법원 단심으로 했다. 대법원은 법률심밖에 안 하는데 사실심이 없으니까 위헌 아닙니까? 하지만 법관의 징계는 대법원 안에 있는 법관징계위원회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는 법관 소속, 대법원 소속이니까 법관들로 구성되어 있고 징계를 위해서는 당사자 의견 진술을 듣다 보니까 당연히 사실관계에 관한 심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법관에 대한 징계, 대법원 단심은 합헌이지만 변호사 징계는 법무부는 법관
위원들로만 이루어진 단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시심, 법관에 의한 사시심이 없다? 위원, 자 특허사건, 특허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자 기술심리관제도 반하지는 않지만 행정심판만을 거치고 바로 대법원 가면 사시심이, 법관에 의한 사시심이 없다? 위원,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죠. 자, 우리나라에서 군사법원이라는 특별법원이 있죠. 이거 헌법에 110조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허용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법관이 재판하면 안 되는데 110조에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요. 다만 군사법원은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 대원, 예비군 훈련 이런 때만 대상이 되는데 문제는 군 형법에 보니까 군 형법에 대상 있는 자들을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군형법상 군인 군무원인데 이분들이 재직 중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퇴직하고도 자 한마디로 임기가 끝나고 나서도 퇴직하고도 그 범죄만큼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럼 역으로 뒤집으면 자 재직 이전에 있던 범죄는 그건 민사법원이나 형사법원까지 그건 군사법원이 아니죠. 다만 예외가 있어요. 자 군대 들어오기 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아직 무죄 추정을 받으니까 군 입대 기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군대 들어왔어요. 훈련받는데 계속 형사법원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당사자의 편의를 위해서 어디로 군사법원으로 소송을 이관해 준다는 거예요. 이건 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군인이었는데 무죄 추정 받는 기간에 임기가 끝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병역 의무 기간이 끝나서 자 한마디로 이제는 일반인이 됐어요. 일반인은 군사법원 가서 재판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미 군사 병역 의무 기간 중에 발생한 범죄니까 그럴 때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맞아받도록 한다 해도 그건 반하지 않아요. 그런 게 군형법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신속하고 공개 재판을 여러분 만약에 신속하게 진행하려면 비공개로 하는 게 빠를까요? 공개로 하는 게 빠를까요? 비공개로 하는 게 신속하죠. 근데 왜 여기는 신속하면서 비공개로 안 하고 공개로 했을까요? 이거는 별도의 규정은 없지만 공정한 재판을 해라 라는 재판을 위한 규정이에요. 사실 이건 명시적으로 규정이 안 돼 있어도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럼 여러분 신속하고 공개하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여기도 법률의 의미가 형성입법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7조 3항과 27조 5항은 법률의 의미가 형성입법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 맞아. 굉장히 조문하면서 내용까지 반드시 잘 정리를 하셔야 될 조문이에요. 이거 하나라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엄격히 잘 암기를 하세요. 정말 중요한 조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권 다 보장해준다 하지만 말로만 보장해주지 않고 또 법으로 써도 법을 어기는 경우에 그걸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결국 사상 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청구권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봅니다. 자, 재판청구권은 외국인도 법인도 자 단체로서도 법인격이 있다 없다 관계없이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재판청구권 문제 판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재판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다 이것도 3년 하반기 죄송해요. 자, 일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소송법상 절차에 있어서도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으나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나 고등법원에서 받으라는 게 합의부 재판을 받으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에 사실심 적어도 한 번에 법률심을 받는 건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자 법률상 절차상 불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맞는 지문 좀 전에 제가 내용 설명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 공공단체인 광주과학기술원 왜 얘네를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소청심사가 행정심판이거든요. 그 결과에 대해서 얘네들을 왜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뺐을까요? 이분들은 국가기관에서 마련한 돈으로 운영을 하는 기관이고 또 그들의 그 안에 있는 교원들의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 빠르게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거쳤으나 그 행정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광주과학기술원 자체는 더 이상 불복 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법의 취지가 그래요. 교원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원 지위 향상 교육활동의 보호를 위한 법이라고 뻔히 있는데 거기서 소청에서 나온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어떻게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위원회에서 기술원에서 소송을 하겠어요? 징계가 너무 약하다. 그럴 때 소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언제 소송할까요? 그 징계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약하게 나왔으니까 얘네가 불만이 있다 해서 바로 하면 그 교원에 관한 지위가 불안정해지고 또 이렇게 분쟁 절차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발생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고 빠르게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들은 소송을 못하게 만들어야죠 라고 하는 취지였어요. 따라서 이분들을 제외한 건 반하지 않는다. 이거 최근 판례고요. 따라서 특별한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공공단체 가운데 과학기술원에 관한 부분은 행정청인 국공립학교 상급행정기관에서 재결의 효력에 기속되는 구조를 과학기술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를 침해한다. 이거는 이 법의 취지상 침해하지 않는다요. 옳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거 최근 판례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4번 볼까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판단 누락할 때 이 판단 누락, 이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에 가면 판단 누락이 있을 때 판결의 영향에 중요한 사항을 빼먹었을 때 이 재심 대상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재심이 한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해당 한담을 이유로 가서소송의 과학적 판결 민사소송에서
재심을 제기하는 경우 재심 제기 기간은 30일 요 정도는 반하지 않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30일도 반하지 않고요. 자, 즉시항고, 비상상고 5일, 7일 다 반하지 않아요. 3일 사건이 있잖아요. 분용법 사건이긴 해도 형법 사건, 자, 비상상고, 긴급 한 비상선고 3일 내 이건 너무 짧다. 그것만 위헌이었어요. 30일 이거 합헌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하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르도록 하는 가사소송법 조항 중 해당 부분 입법재량의 법의를 일탈 가사소송 사건에 관한 판단 누락 사유로 재심을 제기하는 자 당사자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지문. 네 번째 형법 129조 1항 공무원 자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니까 위촉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교수님이 거기에 위촉위원으로 들어갔고 자 그분이 조금 문제가 발생했나 봐요. 근데 이 법 어디에도 그분을 공무원 의제에서 가중처벌하라는 규정이 없어요. 만약에 이분을 공무원 의제하는 공무원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 법은 위헌적인 부분과 합헌적인 부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위헌적인 부분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을 포함해서 해석을 하는 한 위헌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정위헌 결정을 했죠. 뭐에 관해? 헌재가 법률을 해석한 거죠. 헌법에 부합하는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한 거죠. 법률에서. 자,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 이거 법률 해석을 한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을 통해서 법률을 위헌 결정도 하니까 되는 소를 포함한다. 또 위헌법률 심판의 결정에 자, 당연히 해석도 포함된다. 이렇게 논의를 해서 헌재는 당연한 권한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반면 헌법에 107조 1항하고 2항을 구분해서 1항 법률은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그다음에 명령은 자, 법원에서 하는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법원에서 판단을 하는데 다만요. 법률은 여기서 위헌 결정만 하라는 거지 해석을 하라는 명시적 규정도 없고 또 거기다 101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101조에 사법부 조문에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사법권이 법률의 해석 적용이잖아요. 이런 걸 근거로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 기소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이거 내 건데 왜 니네가 하냐 이런 뜻이죠. 밥그릇 싸움이 부딪힌 거예요. 그 대표적인 판례가 이 판례고 이 판례가 22년 6월 달에 나왔어요. 그전에는 자 무슨 판례가 있었냐면 그 이중배당 금지에 관한 판례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사건이 어찌됐든 끝났어요. 근데 그때 끝났을 때는 대법원이 각자 과실 비율대로 하고 라고 해서 자 한정위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기서는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거기는 그냥 끝났냐면 그 당사자가 소치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소치하를 했으니까 더 이상 소송이 처음부터 안 걸린 걸로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게 됐는데 이 사건은 아직 계리 중이에요. 자 한정위헌 결정했는데 법원에서 구속을 안 받으니까 한정위헌 결정해서 이거 하면 안 돼. 이 사람 공무원 의지하지 마. 그러면 공무원 의지했던 형사 법원 재판은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심을 해야 되는데 또 거기서는 왜 우리가 한 해석을 니네들이 뒤집어 갖고 그 재심을 안 받아줬어요. 그 안 받아준 재판을 다시 들고 온 거죠. 헌법재판소에.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은 우리가 위헌 결정한 한정위헌을 포함한 위헌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이니까 재판을 취소한다 해서 22년 6월 달에 나온 판례였어요. 위촉위원회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을 대법원은 이걸 무시한다는 거죠. 부인하고 그 청구에 대해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법원의 재판, 이걸 재판 취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 청구를 침해했기 때문에 재판 취소까지 갔어요. 22년 6월 판례. 굉장히 중요한 지문들이 모여있는 문제였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화요일이지만 정리 잘 하시고 또 내일 우리 매일헌법 잘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